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유리한 것은 장 외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단입니다. 제가 애초에 국감이니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요. 결국은 저쪽에서 더 선전을 잘하고 저쪽에서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고 저쪽에서 더 폭로하려고 자청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현재의 보수 야당 수준으로 이 국감 해봤자 밀릴 수밖에 없지 뭔가 규명이 되거나 이 정권을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 마찬가지로 법안이나 예산 심의 해봤자 거기서 나눠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본질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가서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생각이 없이 꾸역꾸역 국회에 기어 들어가서 이 장단을 맞추고 앉아 있다가 지금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감에서는 김희수 대행 자격 놓고 지금 파행이 됐고 더 나아가서 교육, 문화체육, 관광이 국감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여론 조작 여부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파행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경찰청 국감도 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 19명 중에서 15명이 좌파다 해서 또 난리가 나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보고시간 조작 문제가 또 터져서 시끄럽고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폭로를 하는 정권이니 뭐 시끄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방통위 국감에서는 방송 장악에 나선 이호성 위원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곳곳에서 싸움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 여권이 폭로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각 부서에서 입수한 자료, 내용 등을 가지고 이 블랙리스트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부분을 폭로하고 세월호에 관해서 폭로하고 세월호를 전면 재조사하자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키려는 김희수와 이호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이 정권이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한 20개도 넘을 거예요.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폭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월 10일 날 출범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폭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타계민이 쇼를 저래 해도 타계민 쇼가 하나 폭로되고 있지 않고 비서실장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폭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고발하는 정도를 가지고 적폐청산에 맞서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노 대통령 가족 문제 언급해서 고소된 정진석 의원 문제를 같이 그 고발을 해서 쌤쌤으로 틀어주자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현 정권의 국감에 대한 의도가 관철되어 가는 국감을 왜 하는가? 국감이 야당의 여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장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한마디로 여당의 야당을 갖다가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는 선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평생에 이런 국감은 처음 보는데요. 이런 국감을 무엇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꾸역꾸역 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요. 이 국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국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국감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저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사 준비를 제대로 한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감하게 현 정권의 문제를 폭로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지도부가 현재의 당 내부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문제들, 즉 홍준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고 바른정당을 11월 달 전에 통합하겠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에 더 매몰되다 보니까 당의 지도부가 의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이 국감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독려를 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없이 그냥 국감이 막 오합지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이렇게 국감을 하게 된다면요. 국감이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효과가 국감의 기본적인 취지지요. 원래 정부를 견제하는 거지만은 여당이 정부의 잘못을 옹호하고 덮는 역할을 항상 방패를 하는 쪽에 앞장서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된 연합군을 어떻게 해서 이 야당이 그것을 꺾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지도 없고 또 지도부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감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국감이 되면서 도둑이 매를 든다고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형 폭로를 주도해 가면서 야당을 코너로 몰고 전 정권을 코너로 모는 그런 국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야당 의원들은 기껏해야 국감장에서 자신들이 못마땅한 어떤 이 국감 이 현장에 가서 그 장이나 나무라는 형태밖에 더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당이 선거에서 표를 잃어서 망가진 것도 망가진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감을 하는 의원의 55%가 다주택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의원들 중에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45%고 두 채가 있는 사람은 98%, 그리고 세 채가 있는 사람은 43명, 네 채가 13명, 다섯 채가 5명, 6채 이상이 3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296명 중에서 162명이 즉 54.7%가 다주택자고요. 집의 35%가 투기지역에 주택이 있고 그 중에 20%는 강남 4구에 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강남의 4구에 있는 선거구라고 해봤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정도일 건데요. 국회의원들 불과 10명밖에 안 될 건데 이렇게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 20%라고 하면 60명 가까이가 강남에 집이 있다면 지역구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안을 심의하는 국토위에, 즉 부동산과 관련되어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토위에 의원 30명 중에서 18명, 60%가 다주택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비율로 보면 한국당이 68.9%, 국민의당이 50%, 민주당이 49.5%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비율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가 42%인데 국회의원은 54.7%고 서울 강남 4구의 보유자와 주택수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222명으로 289채인데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절대 숫자가요. 81명이 103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강남 4구 주택 보유 현황은 103채 중에서 서초 강남에 88채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강동에는 15채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당별로 국회의원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55채로 41명이 갖고 있고요. 강남에도 집 2채 갖고 있는 분도 있는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명으로 23채, 국민의당이 14명으로 16채, 바른정당이 8명으로 9채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보면 지역구 관리용이다. 뭐 지역이 강남 사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있다. 건물은 한 채인데 원룸이 여러 개라서 다세대 주택이라 호실별로 신고를 해서 그랬다. 상속받은 주택이다라는 말도 다수고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남긴 시골집이다. 그리고 사람이 안 살아 재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흔히 비판을 할 때 이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웰빙이다, 기득권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솔직하게 현상을 바라볼 수 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웰빙이고 기득권인 것은 이런 주택 통계만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 정책이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제가 목이 빠지게 외친 왜 싱가포르식의 그런 국민주택 보급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하면서 솔직히 하나마나한 주택 정책을 펴고 더 나아가서 뉴스테이니 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실행될 수 없는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주택 정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굴러가는 것은요. 국회의원의 다수가 이런 주택 정책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입장에 서 있고 자기가 소유한 자산의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주거 정책에 지금 우리 사회 기득권이 기대어서 얻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요, 이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원전공론화위원회에서 마치 배심원단으로 471명의 시민을 지난 금요일부터 합숙시켜서 고리 원전 5, 6호기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계속 공사를 재개하느냐라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 토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471명이 원전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 세미나 하는 거, 또 발표하는 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자기 의사를 생각을 해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설문에는 최종적으로 이 원전을 중단하느냐 재개하느냐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 해서 6% 차 안으로 들어오면 양쪽 의견을 적어서 제시하고 6% 차 밖으로 벌어지면 이제 이 6% 차 밖으로 벌어진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제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된 겁니다. 근데 참가자의 40%가 의견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현 정권은 여론을 끌고 가거나 만들어 가거나 조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과연 원전을 반대한다라는 사람들, 무슨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은 그 2박 3일간이라는 외부와 차단된 채 원전에 대한 설문에 응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정보들이요. 과연 원전에 대한 중단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정보들이 월등하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론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싫으니까 시민참여위원이라는 배심원단한테 미뤘고 그 471명이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나고 향후 원전의 방향을 정하게 될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이 471명이 제가 볼 때 5조에서 10조까지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한 명당 몇십억에 해당되는 중요한 의사를 갖다가 자기의 설문에서 정하는 거죠. 자, 국가의 방향을 대한민국 같이 국가라는 것이 공정성을 상실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 결론은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치를 수 있다고 보고요. 중단이 되면 나라가를 세금 몇 조도 국민 여러분의 세금입니다.